네, 반갑습니다. 김법성 논술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어떻게 하면 논술에 합격할 수 있는지 한국외대 논술 대비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논술 문제가 엄청나게 심오하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은 학교가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방향성이 조금 있고요. 외대 논술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특이한 점은 영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영어 제시문이 뭔가 엄청나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풀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외대 논술 문제. 자, 어떤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논술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높은 대학이 한국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외대는 이제 글로벌 캠퍼스도 있고 뭐 서울 캠퍼스도 있는데 실제로 논술로 일관성 있게 글을 조금 잘 쓰는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 자, 내신 반영 비율은 어때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은 전 과목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요. 등급 간의 격차가 어떻죠? 0.76.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6등급부터 어떻죠? 6등급부터 점수차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이 6등급만 아니면 됩니다. 자, 5등급 안에 들어가면 크게 감점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논술 못 써서 떨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외대는 논술이 실질적인 어떤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는 어떻죠? 2개 합 4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2개 합 6입니다. 많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조금 낮은 경희대나 외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넣는 친구들이 있고요. 보통 3등급 2개를 맞추는 친구들이 이제 혹시라도 2등급 2개를 맞출 수 있을까 하고 경희대랑 외대를 조금 상향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 딱 경희대, 외대 뭐 이런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 2개 합이니까 사탐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중에 한 과목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대는 2가지 다, 2개를 다 봅니다. 그래서 2개 평균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모집 정원 및 반영 비율. 자, 반영 비율 보면 논술이 70, 교과가 30입니다. 전 과목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4등급, 5등급 정도까지는 한 0.7%. 뭐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실질 반영 비율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교과 같은 경우.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아주 높죠. 그죠? 그래서 논술이 그냥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대 논술 문제의 어떤 변별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외대 논술 문제. 외대잖아요. 영어 잘 읽어야 됩니다. 외대가 영어를 왜 넣을까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좀 딸리는 친구들, 영어의 어떤 맥락, 숨겨진 의도, 요걸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요걸 읽으면요, 뒤에 문제를 못 읽으면 뒤에 문제를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을 좀 정확히 독해해야지만 풀 수 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작년도부터 도표를 출제한다고 아예 학교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이제 출제할 거니까 도표 꼼꼼히 봐라. 왜냐면 그전에는 도표 잘 안 냈거든요. 그래서 도표 분석을 3번에 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표나 그래프 이런 분석들을 조금 꼼꼼히 하는 연습, 능력들을 조금 갖추셔야 되고요. 논제와 제시문이 복잡하지 않으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대학의 논술 문제가 이제 조금 정합성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는지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다만 어떤 소재적인 측면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갖다 놓아요. 따라서 이걸 어떤 의도로 읽으려고 이걸 배치했구나를 반드시 추측하고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을 안 해보고 글을 쓰게 되면 전혀 다른 어떤 삼천포로 빠지는 글을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논술에서의 뭐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외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가 요구하는 딱
그 답이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예요. 다른 대학은 예를 들면 뭐 연대라든지 아니면 한양대라든지 이런 대학은 나올 수 있는 답의 가지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 세네 개, 요 정도 되는데 외대는요, 나올 수 있는 답의 가지수가 한 개 아니면 딱 두 개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외대는 훨씬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대 논술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외대는 기출 문제가 많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작년도 기출하고 여기 패턴이 살짝 바뀌었는데 제시문의 패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건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조금 좋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랑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도표가 많이 제출되는 어떤 다른 대학의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특징 보겠습니다. 합격자를 보면 외대 합격한 친구들은 간명한 글, 글이 복잡하고 막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외대는 1차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이 아주 중요하다. 쉽게 잘 읽히는 글, 그리고 제시문과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딱 이해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글들이 아주 중요하다. 4, 5등급의 합격자가 자주 보이고요. 진짜 자주 보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리고 합격 의도를 정확히 포착하는 학생들이 주로 합격자로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한국 외대를 가려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냐? 자, 일단 외대 문제 스타일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출을 조금 많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도 기출은 반드시 조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작년도 모의논술 문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사고보단 학교 측 의도 파악에 뭔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왜 이걸 냈을까? 자꾸 왜 이걸 냈을까 물어봐야 돼요. 학교가 의도한 게 뭘까? 학교가 이걸 답으로 생각했을까? 이걸 답으로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찾았으면 거의 다 대부분이 그게 맞는 경우가 외대 문제입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이걸 쓰라고 한 것 같아 라고 쓰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외대는 그게 아니라 이걸 쓰라고 한 것 같아 하면 외대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습니다. 자,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래서 주제를 찾아라, 키워드를 찾아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이런 키워드를 찾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키워드를 정확히 찾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 틀려요. 1, 2, 3번을 다 틀려.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 안 낸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모의논술 가이드북에 보면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이게 1, 2, 3번이랑 연결되는 문제를 쓰게 시키니까, 이놈의 키워드를 못 잡으면 다 틀리기 때문에 키워드 제시하는 문항을 조금 안 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비슷한 키워드의 형태로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주제라든지 이 키워드 조금 정확히 찾는 것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도표나 통계로 나오게 한 게 이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외대를 지원을 할 때는 기출을 1차적으로 진짜 좀 많이 풀어보는 거 강력 추천을 하고요. 기출을 많이 보라는 의도는 뭐냐면 학교 측의 의도를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가 이런 문제를 낼 때 어떤 의도를 내는지 그렇게 쭉쭉 보다 보면 외대 문제는 이런 특징, 이런 틀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 겁니다. 따라서 보다 보면 영어만 조금 되잖아요. 플러스 영어. 그럼 외대 문제는 조금 자신감이 붙습니다. 영어 조금 독해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대략 감이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붙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등급 2개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2등급 2개를 맞춰서 영어를 어지간히 한다. 그러면 외대를 적극 공략해 볼 만하죠. 알겠죠? 무슨 뜻인지.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를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요거 내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 한번 따져보는 게 외대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외대 논술 특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